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요즘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 인기가 최고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CEO는 누군지, 엔비디아가 만드는 칩은 무엇인지 알아봤었잖아요. 그쵸? 오늘은 엔비디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한번 함께 알아봐요. 네, 좋아요. 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는 1993년 시작했습니다. 그쵸. 꽤 오래됐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 유행하던 때문에. 자, 처음에는 비디오 게임 이미지를 생성하는 칩을 만들기 시작했죠. 맞아요. 자, 그러다가 2006년에 의미 있는 발전을 합니다. 자, CUDA, CUDA라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발표하는데요. 자, 2006년 이 CUDA라는 기술은 GPU가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래요. 이전에 GPU가 한 가지 용도에만 사용되는 것이었다면 CUDA 기술을 통해서 GPU를 보다 광범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생각했는데 GPU가 어떤 CPU의 어떤 보조 장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CUDA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쉽게 설명하면 옛날에 GPU는 그림만 그리는 애였어. 그치? 근데 생각은 안 해. 생각도 없고 뭘 더 만들 그런 마음이 없었어. 근데 CUDA라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표되면서 뭔가 자기가 그림 말고 더 다른 걸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네, 똑똑해졌네. 예, 자 이렇게 해서 GPU를 물리학이나 화학 시뮬레이션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자, 지난 시간 놓치신 분들 GPU 한번 꼭 들어보세요. 뭔지.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사실 근데 이런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에도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다가 사실 최근에 와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엔비디아가 이제 대중들에게 유명해진 건 2012년. 그러니까 우리가 못 들어볼 만한 거야. 그죠? 2012년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했을 때예요. 또다시 한 번의 업그레이드가 있었나 보네요. 네, 그 엔비디아의 연구진이 놀라운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요. 자, 이 기술이 무엇이냐? 이미지, 예를 들면 고양이 사진 같은 거요. 이런 이미지를 사람만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GPU를 만들어낸 겁니다. 고양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게 그렇게 획기적인 기술인가요? 그렇대요. 이게 우리 인간은 이제 어릴 때 고양이를 보고 누군가 이렇게 한 마리를 딱 보여주면서 이게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주면 이 굉장히 다양한 다른 고양이들도 다 인식을 하죠. 그치. 막 페르시안 고양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 마리만 딱 알면 다 알잖아요. 그치, 비슷비슷한 애들이니까. 이 고양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인식할 줄 아는데 그래서 이제 인간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다른 종류의 고양이 모습을 새로 배우지 않아도 아무리 신기한 고양이를 봐도 이게 고양이다라는 걸 인식할 줄 아는데요. 그런데 인공지능에게는 이런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2012년 전에는 마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컴퓨터 작업이 똑똑하지 못했네. 그쵸. 그러니까 기계는 이거야.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눈이 동그랗고 귀가 뾰족하고 수염이 이렇게 있는 건 고양이야 라고. 그래서 근데 갑자기 고양이 중에 눈이 길쭉한 게 있는 거야. 그러면 다른 거지. 그럼 모르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단순한 게 컴퓨터였는데 2012년에 이걸 해냈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그렇게 일일이 설정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고양이를 인식하는 거야. 스스로 이렇게 많은 걸 학습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 8년쯤만 해도 인공지능은 아직 먼 이야기다.
맞아요. 뭐 터미네이터의 미래에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랬었어요. 그렇지. 우리 살아 생전에 올 미래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었죠. 네. 그런데 2012년에 엔비디아가 이런 이미지 인식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이 인공지능 시대를 앞당긴 거죠. 네. 이미지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네. 텍스트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까지 근래에 만들어낸 거래요. 네. 그 듣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정말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낸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GPU가 엔비디아의 가장 큰 경쟁력이잖아요. 네. 근데 또 다른 어떤 뭐 경쟁력이라던가 상품들이 있을까요? 이 엔비디아의 경쟁력은 GPU뿐만이 아니래요. 네, AI 모델을 직접 만들고 AI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AI 트레이닝 하면은 또 약간 어렵죠? 네. 자, 이게 뭐냐면은 AI 모델이란 게 있고 요 모델이 스스로 데이터로부터 배우도록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AI를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 들어본 것 같아요. 자가 학습 능력 뭐 이러면서.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소프트웨어들도 개발을 했는데요. 네. 자, 이 소프트웨어 중에 미리 만들어진 코드가 있어요. 네. 그거를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주 사용되는 코드들을 프로그래머들이 일일이 코딩하지 않고 라이브러리에서 가져다 쓰는 것이죠. 자,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쉽냐면 우리 채팅할 때 그러니까 자동 완성 기능 같은 거 있죠. 네, 그거 딱 누르면 한 번에 들어가니까 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주 사용되는 코드들은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에서 가져다가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예전에 프로젝트 무슨 이제 금융과 IT 관련 프로젝트를 하면서 옆에 이제 코딩 하시는 분들한테 코딩을 살짝 배워봤어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일일이 하나하나 넣는 수작업이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와 이거 언제 다 해 맨날 이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뭐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거기서 이렇게 가져와서 복사해서 쓰고 하면 편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작업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편의성,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칩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칩을 쓰는 사람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코딩까지 해줬다라는 거죠. 그럼 고객들이 완전 만족하고 충성도가 확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이렇게 대파 같은 거 주문하면 흙이 묻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리 막 씻어서 잘라주면 그걸 사게 되잖아. 대파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그걸 사지. 맞아. 특히나 맞아요. 요즘처럼 시간이 중요한 시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대파 얘기는 지나가고. 자,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도 있지만 네? 심지어 하드웨어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자,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몇 년마다 속도가 더 빠른 칩을 만들어 왔는데요. 네. 자, 2017년에는 GPU를 이제 2017년에 드디어 GPU가 AI 연산까지 가능한 수준까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림만 그릴 줄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 막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제 막 뭐든지 다 하는 거야. 막 수학 연산도 하고 다 하는 거야. 그러네. 그죠? 자, 제 기억에 옛날에 이제 엔비디아라는 곳이 있대. 여기가 뜰 거래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에이 중앙 처리 장치 CPU도 아니고 그래. 그래픽 장치인데 뭐 얼마나 떠봤자 뜨겠어 라는 그래. 무식한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인텔이 있는데 네, 그죠? GPU는 그냥 CPU에서 데이터 받아서 그냥 뭐 처리만 하는 칩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GPU를 이런 경지까지 올려놓은 거죠. 대단하네요. 그래서 사람이 본인이 직접 도전하지도 않고 비전문가이면서 어떤 분야든 섣불리 막 한계를 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우리도 처음에 방송 시작하면서 네. 솔직히 여기까지 올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죠? 아니, 우리가 구독자분들이 1000명이 넘을 줄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많이 말렸잖아요. 니네가 뭘 지금 하겠다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남들이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라고 해도 반기를 들고 나서야 된다. 그래. 예, 심지어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더 어리석은 일은 하면 안 된다. 그래요. 맞아요.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이런 좀 짧은 생각을 해봤고. 철학을 공유해 보면서. 자, 엔비디아 하드웨어 얘기로 돌아와 봅시다. 네. 자, 엔비디아 2017년에 자사의 컴퓨터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전에는 다른 컴퓨터 회사를 위해서 칩이나 서킷보드를 팔았었죠. 네. 자, 그런데 2017년부터는 아예 컴퓨터를 생산을 한 거예요. 오, 사실 엔비디아가 컴퓨터를 만든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듣거든요. 그쵸.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네. 자, 이 컴퓨터가 우리가 쓰는 노트북 같은 컴퓨터는 아니에요. 아,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건 아니고. 예, 대형 컴퓨터들. 중에는 슈퍼컴퓨터도 있다고 해요. 자, 이런 슈퍼컴퓨터는 이 사무실 한두 개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서버실 이 정도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수준. 우리 그 데이터 센터 하면 춘천에 그 네이버 맞아요. 데이터 센터 아시죠? 네네. 네, 가끔 차 마시러 가는데 데이터 센터에 차 마시러 거기 못 들어가고 그 옆에 되게 예쁜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좋아요. 저 추천합니다. 네. 그 데이터 센터 한번 보시고 아 이제 이 우리 미래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닭갈비도 먹고 네, 춘천 닭갈비도 가서. 먹고. 네. 이게 단순히 칩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군요. 네, 엔비디아가. 그래도 사실 엔비디아 하면은 GPU 주력 제품이 칩이잖아요. 네. 최근에는 어떤 칩들을 만들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최신 제품이 작년 9월에 나왔는데요. H100이라는 새로운 칩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 칩은 챗 GPT와 같은 서비스를 위해 기능을 많이 향상시킨 것인데요. 네. 자, 요 H1이라는 작은 칩, 요게 한 개에 얼마일까요? 칩이면 되게 조그만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도저히 감이 안 오는데. 네, 아직 엔비디아가 가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대요. 그런데 이 업계 사람들과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에 따르면 네. 개당 15,000에서 4만 달러, 즉 한화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제품 하나당 가격인 거잖아요. 예, 대단하죠. 이 회사가 정말 뜰 수밖에 없는 게 하나 만들 때마다 이만한 매출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만들 거야. 공장에서 그러니까. 만드는 건데. 근데 사실 이러면은 너무 비싸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젠슨 왕이 이 말에 이제 반박을 합니다. 네. 자, H100 칩 성능이 매우 뛰어나서 AI 모델 트레이닝에 걸리는 시간을 반으로 줄여둔대요. 가격이 아깝지 않다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원을 이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연봉을 많이 주고 이제 신입사원을 뽑아. 근데 이 사람은 배우는 능력이 뛰어나서 회사에 재빨리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연봉은 낮지만 좀 능력이 부족한 사원을 뽑아. 그러면 막 5, 6년을 가르쳐도 일을 못해. 손해잖아요. 더 손해야. 그거. 그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H100의 성능이 뛰어나서 네. 모델 트레이닝의 시간을 줄여주니까 훨씬 이익이다. 독보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네. 네. 자, 이 젠슨 왕의 말에 따르면 네. 자, 이 칩이 만들어진 거는 이제 생성형 AI 업계의 애플 모먼트다. 네, 그만큼 혁신이라는 거죠. 애플 혁명처럼. 그렇지. 자, 엔비디아 말고도 다른 기업들도 이 AI를 위한 칩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네.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해서 결국은 엔비디아가 AI 시대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엔비디아는 심지어 요즘에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시작을 했대요. 그럼 뭐 애플, 아마존, 뭐 구글 다 위협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명칭이 코어웨이브라는 건데, 네. 우리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쉽게 말하면 서버를 온라인으로 빌려주는 사업. 네. 자, 지금 이것까지 손을 뻗쳐서 열정 씨 말대로 구글, 아마존 위협을 많이 받고 있죠. 네. 자, 지금 엔비디아가 어떤 기업에 칩을 공급하냐에 따라서 AI 경쟁의 승패가 갈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공급자의 어떤 경쟁력이 더 높은 거네요. 그죠? 공급자가 갑이야.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엔비디아의 경쟁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회사가 잘 나가니까 너무 이 경쟁자들은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엔비디아가 거기다가 이제 칩, 컴퓨터, 뭐 소프트웨어,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거기다가 뭐 AI 관련된 거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사실 대척할 경쟁자가 없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사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전부터 AI용 칩을 만들어 오고 있는데요. 짧지 않아요, 역사가. 자, 그런데 이 칩을 엔비디아의 GPU에 의존해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역시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구글, 아마존과 같은 이 공룡들이 엔비디아에 의존해서 칩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 뭐 다른 중견기업들은 뭐 살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치. 네, 더욱더욱 불리하겠죠, 당연히.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발전에 발전을 더해서 또 신제품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레이스 호퍼라고 해서 자, 이 그레이스는 이제 은혜 할 때 그레이스인데 자, 어쨌든 이 그레이스 호퍼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GPU와 자체적으로 개발한 마이크로칩을 조합한 거래요. 아, 그럼 더 성능이 뛰어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GPU에 이제 머리 좋은 이 마이크로칩을 또 더 넣어준 거야. 이제 은혜 받은 어떤 칩이라는 은혜로 온 칩. 너네 이거 쓰면 은혜 받는다. 그러네. 이쯤 설명을 듣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이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엔비디아를 다시 바라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지금 너무 오른 상태이기도 하고 가격이. 맞아. 우리 또 막 구글 믿었다가 구글 떨어질 때 얼마나 실망했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를 믿어도 될까? 네. 이제 정말 이제 부동의 1위가 맞을까? 네. 혹시 이제 갑자기 또 다른 이제 경쟁자가 등장해서 그 선도의 자리를 뺏기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혹시 이제 엔비디아를 추격하고 있는 다른 경쟁 기업이 있을까요? 예, 새로운 이제 경쟁자로 떠오르는 기업이 AMD라고 해요. 이 기업은 신생 기업은 아니에요. 되게 오래된 곳이에요. 들어봤어요. 저도 이제 반도체 공부하면서 들어봤는데 저는 이 기업을 사실 인텔의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인텔은 이제 한물 갔구나 완전. 갔어. 그래가지고 이 AMD라는 기업이 1969년에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기업인데요. 자, 여담이지만 옛날에 이제 컴퓨터 뜯어보면 칩이 너무 쬐끄맣고 귀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살펴보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 AMD가 써있던 기억이 나요. 네, 이 AMD, 요 AMD가 추격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AMD도 좀 살펴보고 있어야겠네요. 주목할 기업 중에 하나로. 그쵸. 그러니까 마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테슬라가 열심히 전기차 업계를 갈고 닦을 동안 이제 벤츠랑 다른 이제 전통적인 차 기업들이 가만히 있다가 요 업계가 다 다져지니까 요새 많이 전기차를 생산해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AMD도 갑자기 잠룡일 수가 있다는 거지. 잠룡처럼 가만히 있다가 훅 하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네요. 네. AMD도 한번 뭐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오늘은 엔비디아가 어떻게 발전해왔나 살펴봤는데요.
우리 작년에 테슬라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맞아요. 그죠? 올해는 엔비디아가 이 주인공이야. 그러네요. 예, 많이 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 엔비디아 2시간을 들으면서 네. 제가 이제 아직 소개 중인 이제 필립 피셔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기본적 분석, 그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었는데, 네. 지금 언니의 이 엔비디아 소개가 네. 딱 그 분석에 어떻게 보면 뭐 깊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맛보기 정도는 그쵸. 된다. 예제문항. 그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 너무 좋은 예제문항이었다라는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다행이네요. 자, 우리 이제 과거와 현재를 다 아우르려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시간이 정말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죠? 예,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길게 갈 거니까. 예, 맞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공부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한 주를 보내고 오겠습니다. 자, 쓸공님들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쓸공님들 발전과 행복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쓸공합시다.